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셨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췌장암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진행됐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 역시 주변 장기로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이셨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모두 거부하셨던 어머니는 그저 평안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길 바라셨어요. 저는 친정어머니 역시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어머니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뵀을 때부터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인경아, 내가 아무리 시자가 붙은 시어머니라지만 그래도 나를 정말 네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럴게요, 어머님. 외동딸인 저와 외아들인 남편.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과팅으로 만났어요. 무용과와 경영학과의 과 미팅은 지금도 우리 대학교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미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 만나서 연애한 사람들이 모두 결혼에 성공해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그때 미팅했던 사람 중에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쩔 땐 골프 여행도 가고 한답니다. 그렇게 과 미팅으로 만난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쭉 만나서 저는 남편 군대 간 것도 기다려줬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쉬는 시간마다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월급의 대부분을 저와 통화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렇게 어떨 땐 치열하게 또 어떨 땐 부드럽게 그렇게 연애하며 사랑을 키웠죠. 나 다음 달부터 회사로 인턴 실습 나가기로 했어. 정말? 어떤 회사? 드디어 합격한 거야? D그룹이라고 거기로 나가게 됐어. 진짜 잘 됐다. 이거 양복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는데? 나 사실 말할 거 있어. 뭔데? 나 인턴 실습 나가는 회사 회장님이 사실 우리 아버지야. 뭐? 은경이 아버님이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나 사실 안도했어. 안심도 하고. 왜냐하면 이왕이면 집안 분위기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나중에 결혼할 때도 좋잖아. 치, 누가 결혼해 준댔나? 뭐야?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구랑 하려고? 나랑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할 건데? 네 댄스 파트너 그 자식하고 하려는 작정이야? 아이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내 짝꿍 얘기가 왜 나와. 그 선배는 그냥 내 파트너일 뿐이라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엄청나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왜 내 파트너 얘기로 어물쩍 넘어가지? 혹시 우리 아버지나 가족이 부담스러워? 아니, 난 좋아. 상관없어. 당신이 집안을 따져서 조금 놀랐을 뿐이야. 에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은경이도 나도 서로 비슷한 분위기에서 자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한 기업을 이끌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당신 아버님 회사 들어가면 막 정체 숨기고 인턴 생활하는 거야? 아마도 일단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당신 정체 알고 다들 기절하는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그렇게 남편은 걱정 하나도 없이 취업에 성공했고 저는 무용과 전공을 살려 작은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할 때가 됐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하고도 결혼 직전, 그러니까 상견례 전에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들만 있었던 시어머니는 늘 딸을 바라셨대요.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 제 남편인 아들 하나만 낳으셨죠. 상견례 때도 본인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정말 몸만 오라고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봄 소풍 가요. 그러자꾸나. 우리 며느리가 가자고 하면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내일 봬요, 어머님. 그래, 운전 조심해서 오고. 젊은 사람들이 커피엔 관심 없고 오로지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 위해 간다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맛집이라고 하는 곳을 다니며 어머님과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죠. 저는 친구들이 어머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들, 하지만 저는 부러워만 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곤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부간의 갈등, 시댁 스트레스, 저에겐 정말 저 머나먼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것도 병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단 얘기를 들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자 시어머니이자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보낼 수 없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무용 교습소 문을 닫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은경아, 너도 알지? 네 시아버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네,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 너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한데 네 시아버지 잘 살게 해드려. 알았지? 혹시라도 재혼한다고 하면 말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혼자 외로울 거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해. 알았지? 대답. 네, 어머님. 그리고 파주댁 잘 챙겨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잖아. 파주댁. 시어머니께서 파주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결혼한 해에 시어머니 댁에 들어온 가정부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딸 같았다면 파주댁은 시어머니의 친구이자 충실한 신복이라고나 할까요? 나 가도 파주댁 계속 일하게 해줘. 그 사람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인 거 은경이도 잘 알잖아. 그건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님 댁 살림을 파주댁이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 안 계신다고 내쫓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도 파주댁이 편해서 아마 다른 가정부가 온다고 하면 불편하고 싫어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 내가 우리 은경이가 있어서 정말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암세포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도 그런 티 하나 내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신 날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꽃비가 내리던 봄날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슬픔을 나눌 시간도 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에 대충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옆에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슬퍼. 진짜 너무나도 슬퍼. 나는 이제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안 계셔. 나를 지켜줄 어른이 자꾸 사라져.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슬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물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주진 못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꼭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땐 남편한테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 당신도 슬픔 억누르지 말고 우리 같이 울자.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장례식을 치르고 본가에 들어왔어요. 파주댁. 저는 그냥 파주 아주머니 또는 아주머니로 부릅니다. 그 사이 집에 먼저 들어와 며칠 동안 온기 없던 텅 빈 집을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해놓고 집안 정리를 싹 맞춰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입맛 없으시겠지만 뭐라도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회장님하고 전무님도 어서 와서 드시라고 하세요. 네, 아주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주머니, 시어머니께서 아주머니를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계속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전처럼 똑같이 일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당연하죠. 작은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시어머니의 마음과 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주댁과 함께 10년을 안살림을 돌봤습니다. 본가의 살림은 전적으로 파주댁에게 맡겼지만 모든 걸 다 하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우리 집과 교습소 일을 하면서 시아버지 혼자 계시는 본가 일을 하느라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모두가 모여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시아버지께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나 재혼할 거다. 네? 재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다. 나도 그동안은 이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혀 어쩌지 못하고 혼자서 슬픔을 삭혔는데 이젠 그러고 싶지 않구나. 나도 이제 다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다시 한번 내 남은 생을 살아보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네가 허락 안 하면 나도 재혼도 못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식을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호적 정리만 해서 살 거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파주댁은 2층 작은 방 정리 좀 해줘요. 이 사람이 취미가 많아서 방 하는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방을 꾸며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한 번 더 들어와라. 이 사람이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난 먼저 일어나봐. 인사하고 갈 필요 없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하니까.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거라. 그렇게 시아버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이 황당함에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아니 갑자기 재혼이라니. 당신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당연히 몰랐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재혼하고 싶다고 하시면 반대하지 말고 꼭 응원해주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뜻을 따르긴 하겠지만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 나는 싫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님 남은 생을 그렇게 혼자 외롭게 보내게 두냐고 하시면서 좋은 분 나타나면 꼭 연결해주라고 하시긴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버님과 재혼할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전혀 정보가 없잖아.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 회장님 비서실 분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실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래야겠네. 비서실장님이 아버지 일정에 거의 동행하니까 어디에 모셔다 드렸는지 그때 누굴 만났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넣었고 비서실장이 전한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신 거 아닌가? 왜? 몇 달 전 비공식 파티에 가셔서 한 여자를 만났대. 그런데 그 여자는 당시 A그룹 회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데 그 회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냥 사업상 파트너라고 하면서 소개했다는 거야.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뒤로 꾸준히 함께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 짧게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주 아주머니가 아버님 몇 달 전에 골프 치러 가셨다고 했던 게 전부 그 여자랑 같다는 거잖아. 그래, 서로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 나이가 당신이랑 겨우 5살 차이야. 나보다 겨우 5살이 많다고? 그러면 대체 아버님하고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거기까진 계산하지 말자. 이거 회사에 알려줘서 당신 곤란해지면 어떻게 해? 실장님도 그게 신경 쓰여서 비서실 사람들 다들 입단속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정식으로 재혼하신다고 하면 회사 사람들 알게 되는 거 시간 문제지. 정말 아찔했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 사람이 제 새로운 시어머니라니.
이건 새로운 지옥문이 열리는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정말 친구 같은 새로운 시어머니를 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주말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녁엔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점심시간에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와 본가에선 전혀 보지 못했던 하이힐이 현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긴 생머리에 짙은 눈화장, 결혼식 8옥년에서 신부가 입을 것 같은 긴 드레스, 정신이 혼미해지려는 걸 참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은경이?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지만 정말 딸과 다름없다고. 안녕하십니까? 어머, 우리 든든한 전무님 오셨네.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라 해가지고 묻고 싶었던 것도 많아요. 내가 손이 커서 투자를 좀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진 중인 그 프로젝트 나도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 새로운 시어머니는 당신이 시아버지와 정말 각별한 사이다. 우리는 이제 비밀 같은 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정작 본인 소개는 안 하고 저와 남편 관련된 얘기만 늘어놨거든요. 거기 아주머니, 이거 커피 다 식었잖아. 다시 타와요. 우리 전무님이랑 은경 씨는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요. 저는 그리고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파주댁 아주머니를 대하는 꼬라지를 보고 당신은 강약 약강 그 자체구나. 새로운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인 척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저와의 나이 차이는 꽤 의식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단은 은경 씨라고 부를게요. 전에 계셨던 사모님이 항상 은경이라고 예쁘게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벌써 그렇게 편하게 부르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제 나이와 상관없이 시어머니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은경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고 또 전에 계셨던 사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는데 은경 씨가 내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재혼을 찬성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오자마자 뭔가 집안을 들쑤시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저도 천천히 적응해 볼게요. 은경 씨가 많이 도와줘요? 네, 그럴게요. 아,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집에서 작은 하우스 파티를 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회장님 인맥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말이지. 그 파티를 통해 내 존재도 자연스럽게 알리고 또 강전무도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세요. 음식 부분은 파주 아주머니께 말씀드릴게요. 파주 아주머니가 누구야? 아까 그 가정부? 네, 어머님이 여기로 결혼하면서 같이 오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집안 살림을 몇십 년째 다 봐주고 계시거든요. 출장을 부르시든 직접 하시든 파주 아주머니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그렇게 새 시어머니가 원하던 하우스 파티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몇 달이 흘렀죠. 저도 교습소 일에 남편 일에 정신이 없어서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더니 맙소사 일하시는 분이 바뀐 거예요. 적은 사모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주댁 어디 갔어요? 그분은 그만두셔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본가를 나와 파주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세요? 저 지낼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낼 곳이 없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파주 아주머니는 본가에 들어온 이후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분위기를 보니 이 새 시어머니가 그냥 내쫓은 것 같은데 뭘 제대로 챙겼을 리가 없잖아요. 대체 언제 본가에서 나간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들어야겠지만 지금은 우선 파주 아주머니가 지낼 곳을 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얘기는 일단 뒤에 듣기로 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저는 파주 아주머니께 집 보증금에 보태라고 바로 500만 원을 보내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바쁜 거 아는데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와. 비상이야. 왜? 새 여자가 파주 아주머니를 쫓아냈어. 난 그걸 오늘 알았고. 일단 알겠어. 일 끝난 대로 들어갈게.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파주 아주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건 아니지.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신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쉽게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려는 건가?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은큼한 속을 누가 알겠어. 아주머니는 언제 만나기로 했어? 이틀 뒤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잘 확인하고 와. 알았지? 알겠어. 그리고 이틀 뒤 저는 파주 아주머니가 구하셨다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고, 작은 사모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별건 아닌데요. 제 선물이에요. 원래 새집엔 휴지랑 비누 이런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걱정 말고 사용하시라고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래도 집을 바로 구해서 다행이에요, 아주머니. 그래도 작은 사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셔서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취향대로 보리차를 내온 파주 아주머니는 아주 할 말이 많은 눈치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사모님,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밀이요? 뭔데요? 그리고 파주 아주머니가 해주신 얘기는 아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연남이 있다고요? 우리 아버님 말고요? 네. 그리고 그 내연남은 회장님 회사의 이사진 중 한 명이에요.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아주머니가 본인의 이런 미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내쫓은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얼마나 뒤가 구리면 이렇게 아주머니를 바로 내쫓아요? 사실 이렇게 오래 몸담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작은 사모님, 혹시 불도장 드셔본 적 있어요? 불도장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저는 평생 무용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사실 정말 배부르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먹는다는 마라탕과 탕후루? 저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조합이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문제였죠. 사슴 힘줄, 오골계, 비둘기 알도 들어가고 또 말린 상어, 지느러미나 말린 해삼, 자연산 송이버섯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걸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잘하는 곳에 가서 사오겠다고 했더니 정성이 부족하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직접 가서 사 먹지. 왜 저한테 부탁하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서 돈 받아 먹었냐는 둥.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라는 둥. 아주 사람을 있는 대로 들들 볶았어요. 그것뿐이게요. 파김치를 먹고 싶다길래 해줬더니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길게 주면 어떻게 먹냐고 난리. 그래서 잘라줬더니 또 왜 이렇게 작게 잘랐냐고 난리. 아버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럴 리가요. 회장님 계실 땐 아주 천사가 따로 없었죠. 아버님한테 그렇게 아양 떨면서 뒤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면서 속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온몸이 가렵다면서 어떤 특정 세제를 얘기하면서 그 세제로 손빨래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인 속옷을요? 아니 그렇게 예민하면 본인이 빨아서 입으면 되지. 그걸 아주머니를 시켰어요? 미쳤네 진짜. 레이스 상하면 안 된다. 구겨져도 안 된다. 깨끗하게 빠는 건 기본에 보드라운 그 촉감도 잃으면 안 된다는 둥. 작은 사모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맙소사. 본가에서 나오실 때 못 가지고 나온 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생활비는 걱정 마세요. 저하고 남편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쉬면서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 새 시어머니가 내연남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 전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 갔다가 그래서 연락 주고받고 또 이 친구 늦둥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호텔을 다녀왔죠. 식만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서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수 향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익숙하지? 하고 보니 이 새로운 사무라는 인간이잖아요. 그것도 회장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쫓아갔다가 화장실에서 딱 마주쳤어요. 당황하더니 집에서 만나자마자 회장님이 보는 앞에서 저를 내쫓았어요. 제가 그 여자의 물건을 훔쳤다면서요.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비밀을 발설하면 소리 소문 없이 저를 처리하겠다고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아주머니는 기다리고 계세요. 나머지 해결은 저하고 남편이 알아서 할게요. 저는 파주 아주머니 집을 나서자마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지도 않아서 아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의사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우리 본가로 오라고 해. 알았지? 알겠어. 본때를 보여주자고. 오케이. 그리고 결전의 날. 새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집에 자신의 내연남, 그러니까 정의사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동공지진이 나더군요. 제가 이 사람한테 정의사님 좀 와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여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냐, 아가? 주말에 이렇게 사람을 다 오라고 하고? 아버님 고혈압 없으시죠? 너무 놀라서 쓰러지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더 늦으면 아버님과 우리 가족은 물론 회사까지 위험해질 위기라서요. 위기라니? 아니, 적은 서무님. 쉿.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도록 하세요, 이사님. 뭐 발언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증거사진부터 꺼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장 그만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아니, 적은 사모님, 이게 다 뭐야? 당신하고 정의사잖아. 이 아가, 이게 다 뭐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아버님. 그리고 두 사람은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요. 물론 변명할 기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담 경호원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사님, 아주 깜찍한 짓들을 하고 다니셨네요. 우리 새어머니하고요. 이게 다 뭐니? 도주로 차단이요. 분함에 부들부들 떠는 여자를 보며 저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맞아요. 무려 5년 전부터 내연녀, 내연남 관계였는데 깜찍하게 모두를 속이고 우리 집 입성에 성공했네요. 제주도 좋으셔. 아, 그리고 곧 있으면 똑같은 사진이 정의사님 사모님께도 배달될 예정이에요. 뒷수습은 뭐 알아서 하세요. 처음엔 그저 돈을 노리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둘이서 단단히 한몫 챙기려고 그랬나 싶었죠. 아니면 이미 은밀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후처 자리를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다른 꿍꿍이라니. 안 그래도 통장 몇 개가 없어져서 찾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둔 파주댁 짓이라고 하더구나. 파주댁이 통장을 포함해 물건을 훔쳐 자신이 내쫓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종이 통장은 위험하니 모바일로 확인하라고 하더니 결국 네가 훔친 거였구나. 파주 아주머니요? 참나. 파주 아주머니가 쫓겨난 건 이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 비밀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오갈 곳 없는 사람을 내쫓았다고요. 저도 파주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요. 어디서 파주 아주머니를 팔아? 뻔뻔한 인간 같으니. 겨우 그런 아줌마 말을 믿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니? 겨우라뇨.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세요, 지금? 적당히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새어머니, 지난번에 집에서 파티는 왜 하신 겁니까? 내가 이제 이 집 안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왜? 안주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버님, 이 사람이 그때 파티를 하며 사람을 불러 모은 건 누가 아버님 사람이고 누가 우리 남편의 사람이고 어떤 무리가 아버님과 사이가 썩 좋지 않은지 그걸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증거 사진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똑바로 말하지 못해?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장님처럼 뒷목 잡고 쓰러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친목을 위해 사람들 만난 거라고요. 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런 내조 하나 못해요? 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파티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모임을 열 계획인데 그땐 참석할 수 있는지, 내가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회장님한테 올리고 싶은 얘기는 없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만났어요. 이 정도 내조는 돌아가신 사모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그런 가짜는 친목 모임은 하지도 않았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뒤에서 말이 나올까봐, 혹시 누군가에게 회장님이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닌지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댁이 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힘든 걸 물어보고 다녀요? 그렇게 내가 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걸 꼭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힘 있다는 거 보여줘서 무슨 짓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정의사랑 뒤에서 무슨 짓 꾸미고 다녔냐고요? 저는 가지고 있던 서류를 새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아버지 뒤통수 칠 준비하고 다녔으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누가 뒤통수를 친다고 그래?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말 가려서 해. 아버님, 이 사람 여기 있는 정의사하고 뒤에서 회계 서류 조작하고 횡령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에 차명계좌 만들어서 돈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남편하고 회장님이 한 짓이라고 만들어서 회장님하고 남편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했고요. 여기 다 증거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이 썼다는 식으로 만들어 마치 아버님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드는 중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 역시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식으로 정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주주들과 이사들은 이 가짜 이야기에 이미 속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잡은 정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비서실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 내일 아침 8시까지 회장실로 오라고 해. 그리고 그 자리엔 우리 며느리도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찌할 생각이냐? 이미 고발 마쳤고 아마 검찰 쪽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더 할 말이라도 있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고 얌전히 살게요. 조용히 봉사활동 다니고 외부 행사에도 얼굴 비추지 않고 그러고 살게요. 제발 내치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다 저 사람이 시킨 짓이라고요. 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요.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그게 통할 리가 있나요? 정의사는 왜 꿀먹은 벙어리야? 할 말 없어? 다 저 여자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주 욕심과 야욕이 넘쳐 흐르는 여자라고요. 저 다시 충신으로서 잘할게요.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회장님.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네?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사님도 야망이 있으니까 저 여자하고 붙어먹으면서 뒤에서 이런 일이나 꾸미고 다닌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구걸할 거면 대체 이런 일은 왜 저지르도 다닌 거냐고요. 아주 추잡스러워 죽겠어요. 참아가. 그래서 파주댁은 지금 어디 있니? 안 그래도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오셨다. 아주머니. 작은 사모님, 회장님, 잘 지내셨나요? 죄송합니다.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아니네. 내 불찰이야.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배신자 2마리는 다른 곳으로 보낼 거니까 오늘부터 다시 여기서 지내도록 해요. 알았죠? 다 저 아줌마 때문이야.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빌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눈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파주 아주머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놀란 저는 이 미친 여자를 막기 위해 제 늘씬한 다리를 뻗었고 제 발끝은 정확하게 여자의 목젖을 쳤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했을 텐데. 평생 무용하는 저인데 다리 뻗어 사람 제지하는 건 1도 아니죠. 이 2사람 치우세요. 그렇게 일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가 호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남편 야근할 때 몇 번 회사에 와봤었지만 이렇게 많은 경영진이 시아버지와 남편만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미친 여자가 회사를 먹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뒤에서 일을 쳤다는 것. 그리고 얘기를 듣고도 우리 시아버니께 아무도 기뜸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다들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시게. 익숙한가? 아니면 이게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는가? 어제 우리 며느리가 우리 회사를 위해 아주 큰 일을 했지. 그래서 난 우리 며느리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줄 생각이야. 그리고 여자 하나한테 홀딱 넘어가 무슨 자신들이 회사에 중역을 맡게 될 줄 알고 설렜던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일이 됐어. 정경우 이사는 어제부로 잘렸네. 정 이사가 잘렸다는 소식에 웅성웅성 그때부터 회장님과 남편의 눈치를 보며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당신들의 거처 역시 주주들과 상의 후 결정할 예정이네. 멍청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게 당할 줄 알았나? 나와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까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어. 그 여자가 뭘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줄 잘못 썼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걸세. 다들 집에 돌아가서 처분 기다리고 있어.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사람들의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추한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불우령에 다들 변명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퍽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난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이제 회사를 이끌 때도 됐지. 나야말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도 물러날 때를 놓치고 욕심이 과해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이번 일은 결국 내 무지함이 만들어낸 일이니 정리하고 난 물러나겠다. 아들, 할 수 있지?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 아직 이렇게 정정하신데 벌써 물러나시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거예요. 아니다. 너희 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모르겠어. 너희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을 들였고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 사람이 온 집안을 들쑤셔 놨다. 왜 상처가 안 되고 필요하지 않겠니? 너희가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참고 있는 거겠지. 나는 전에 사돈이 말씀하셨던 그 동네에 작게 집을 짓고 살려고 한다. 이미 땅이랑 다 보고 왔단다. 지금쯤이면 집도 거의 완성됐겠구나. 아버지, 대체 언제부터 내려가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평생 회장만 하다 갈 줄 알았냐? 나도 좀 쉬자, 이놈아. 물론 이렇게 바로 내려가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너무 오래 해먹으면 욕심에 눈이 흐려져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주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승계 작업에 들어가 보자. 우리 며느리도 이제 작은 사모님 아니고 제대로 된 안주인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는 언제나 씩씩해서 좋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회사 내에서 시아버지를 두고 말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젊은 여자를 다시 집에 들이는 게 시어머니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놀아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도 많고 오지랖도 넓죠. 거기다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아버지께서 약간의 치매 증상도 보인다고 입을 털고 다닌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시아버지는 현재 자신은 전혀 아픈 곳이 없고 지금 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은 멀쩡한 정신에서 하는 거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소견 역시 필요했고요. 새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던 여자와 정 이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회사를 들쑤시고 분탕질을 치고 다녔는데 그 죗값 아주 제대로 받고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저와 남편은 남편 회장 취임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지분을 넘겨주시겠다고 해서 그거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 저는 너무 이 순간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새로운 도약, 새로운 비전. 우리 대강은 어쩌면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새 출발을 할 때가 왔다는 얘기겠죠.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제가 새롭게 이끌 대강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함께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남편 파주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이제 회장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진작 물려줬어야지. 이제야 물려주냐고 뭐라고 하셨으려나요? 아니면 평생 아버지 편이었던 어머니셨으니까 아버지에게 조금 더 현역에 계시라고 하셨으려나요?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하셨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주신 조언과 선택은 모두 다 옳고 맞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아버님 세짝 좋은 사람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라고 했는데 이런 사달이 나버렸네요. 어머님, 저희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부족한데 회사 잘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위에서 보시고 한숨 많이 쉬셨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얘들아,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얼른 아버지 안 말리고 뭐하니? 은경아, 큰일 난다. 당신 이제 우리 어머니 성대모사도 해?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있나? 참, 아주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어머니, 제가 약밥 했어요. 어머니 약밥 정말 좋아하셨었잖아요. 저는 시집와서 약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다 어머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런 거죠? 다른 음식은 파주 아주머니가 하시거나 같이 하셔도 약밥만큼은 어머님이 다 하셨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명절 아니더라도 가끔씩 해주시는 거 정말 맛있었고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무용을 하니까 늘 체중 조절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이거 조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저 늘 감동받았었어요. 어머님,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저랑 파주 아주머니 잘했죠. 어머님이 아주머님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쁜 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 생기지 않게 제가 집안일 잘 돌볼게요. 아주머니도 한 말씀 하세요. 그래요. 아주머니도 우리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사모님, 작은 사모님 덕분에 저 아직도 이렇게 여기서 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다 사모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에요. 작은 사모님 역시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요. 모두 다 감사해요. 그곳에서 편하게 계시죠?
이젠 여기도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올해 제사엔 핵감자로 한 요리 꼭 올려드릴게요. 감자 삶아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왜 제사상에 올릴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이번엔 잊지 않고 올려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감자 진짜 좋아하셨는데. 맞아. 그래서 어머님이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셨어. 내가 감자를 하나 이상 먹지 못하니까. 그것도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삶은 감자를 먹었으니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무용 그만두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라고 할 정도였다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안살림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도 남편이 전무일 땐 그래도 제 일을 하며 보냈는데 이젠 남편이 회장이 됐고 저도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무용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아쉬워요. 선생님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유지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볼 수 있어요. 와, 저도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가들은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 내서 꼭 만나러 와줄게요. 우리 아가들, 선생님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이제 무용도 그만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다른 예쁘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무용 열심히 해야 해요. 알았죠? 네, 선생님.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아쉬워서 선생님 어떻게 보내요? 저도 천천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남편 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리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너무 놀랐어요. 전혀 티를 안 내셔서 그렇게 엄청난 집안의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회사를 이끄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러난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사실 저희 뉴스에서 소식 들었거든요.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사실 그냥 사람이 새로 들어왔네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서 너무 놀랐었죠. 너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잃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무용 계속 시키세요. 꼭 전공하지 않아도 학업에서 잠시 피해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 회장 취임하고 저는 학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셨던 본가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무리 파주 아주머니께서 많이 해주신다고 해도 제 손을 거쳐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잘 다져놓은 것들을 망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주머니, 우리 더운데 무알콜 맥주 한 잔만 딱 마실까요? 좋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몰래 일탈도 하면서 파주 아주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생각해요. 제가 보고 싶다며 삐약거리는 어린 제자들도 자주 보고 그리고 남편의 우리의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자리에서 꾸준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주고 있는 파주 아주머니께 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드리는 보너스예요. 사양하지 말고 받으세요. 아주머니는 받을 자격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세요. 분명 복이 되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